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7살 아이가 어느 날 아침 차가운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요. 아이는 울부짖고 당신은 손을 뿜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미친 소리 같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장로들 앞에 벌거벗은 채 놓여졌고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아기의 온몸을 훑었죠.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추방입니다. 생후 며칠 된 아기에게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한 사회를 이토록 잔혹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었던 교육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스파르타의 아고게.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을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일종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였죠.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낸 아이들을 어떻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로 만들어냈을까요?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고 그 결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평범한 아이가 신화 속 전사로 탄생하는 충격적인 여정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동시에 놀랍기까지 할 테니까요. 스파르타에서 아이로 태어난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이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도 전에 차갑고 무표정한 장로들 앞에 놓입니다. 이건 의료 검진이 아니었어요. 생존 자격을 심사하는 거였죠. 팔다리가 튼튼한가? 울음소리가 힘창하? 피부에 이상은 없는가? 장로들의 눈빛은 마치 가축을 고르듯 냉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그 아기는 그 자리에서 추방 판정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내줬냐고요? 상이슬게 버려졌습니다. 그냥 내다 버린 거예요.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아기를요. 상상이 되시나요? 부모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규칙이었으니까요. 살아남은 아이들만이 스파르타 시민이 될 자격을 얻었고 이들에게는 잠시나마 부모의 보살핌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정말 짧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죠. 7살. 아이들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이 바로 이 나이까지였습니다. 7번째 생일이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이별이 찾아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약속된 그날이 오면 병사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끌려갔고 부모는 그저 바라만 봐야 했죠.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스파르타의 법이었고 이 법은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으니까요. 왕족의 자식이든 평민의 자식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7살이 되면 무조건 떠나야 했어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삭막한 공간. 그곳에는 부모의 미소도 다정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엄격한 규율과 냉혹한 명령만이 존재했죠. 아이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 이제부터 그들을 지배할 건 파이드노모스라는 교관이었습니다. 이 교관들의 눈빛은 돌처럼 차가웠어요.
그들에게 아이들은 훈련시켜야 할 대상일 뿐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눈물도 약함도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가의 소유물, 미래의 전사 후보일 뿐이었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달리기나 검술 연습 같은 걸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스파르타의 훈련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이들을 인간의 한계 끝까지 몰아붙이는 극한의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을 괴롭힌 건 배고픔이었어요. 하루 세 끼?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교관들은 의도적으로 식량을 충분히 주지 않았거든요. 왜냐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훔치라는 거였죠. 주변 마을에서, 동료들에게서 어디서든 먹을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겁니다. 성공하면 칭찬받았어요. 영리하다고 훌륭한 전사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들키면요? 가차없는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훔친 거라서가 아니에요. 들킨 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스파르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적진에서 보급품을 훔쳐야 할 때 들키면 죽는 거니까 지금부터 완벽하게 훔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였죠. 배고픔만 견디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추위도 이겨내야 했어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옷은 얇은 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죠. 한겨울에도 그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지내야 했습니다. 추워서 떨면 약하다고 비웃음을 당했어요. 이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자야 했죠. 어떤 아이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치료 같은 건 기대할 수 없었어요. 병든 아이는 약한 아이였고, 약한 아이는 쓸모없다는 게 스파르타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죽었거나 추방되었거나. 살아남은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여기선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요. 신체적 고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끊임없이 짓밟혔어요. 교관들의 손에는 항상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바로 매질이 쏟아졌죠. 넘어졌다고 때리고, 느리다고 때리고, 눈물을 흘렸다고 또 때렸습니다. 아이들은 울 수도 없었어요. 울면 더 심하게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눈물을 삼키며 참았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변해갔습니다. 고통에 익숙해지고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게 되었죠. 마치 돌로 만든 조각상처럼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훈련은 갈수록 더 잔혹해졌습니다. 맨손 격투가 일상이 되었어요. 아이들끼리 서로를 때려야 했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온몸으로 상대를 공격했죠. 친구였던 아이를 쓰러뜨려야 했고, 어제까지 함께 잤던 동료를 피투성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요. 자신이 맞았습니다. 교관한테도, 다른 아이들한테도요. 약한 자는 존중받지 못했어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다쳤고, 어떤 아이들은 연경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죽는 아이는 어차피 약했던 거라고, 전사가 될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어갔습니다.
부모를 그리워하던 마음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따뜻한 집을 기억하는 것조차 사치가 되었죠. 그 대신 그들의 머릿속을 채운 건 오직 생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동료들은 경쟁 상대였지만 동시에 함께 버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만으로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함께 굶주리고, 함께 얼어붙고, 함께 맞으며 견딘 시간들이 말보다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아고게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는 더욱 극단적인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크립테이아라는 통과 의례였죠.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비밀 임무였습니다. 젊은 전사 후보들은 무기도 식량도 없이 야생으로 내몰렸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며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했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거든요. 헬로트라고 불리는 피지배 계층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공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이 임무는 단순히 생존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지막 양심마저 지워버리는 과정이었죠. 밤의 어둠 속에서 무고한 사람을 습격하고 그들의 식량을 빼앗고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아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국가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요. 헬로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젊은 전사들은 이 임무를 수행하며 마지막 인간성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연민? 그런 감정은 전색에 방해가 될 뿐이었죠. 도덕적 고민? 그런 건 약한 자들이나 하는 거였습니다. 오직 명령에 따르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진정한 스파르타 전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젊은이들은 드디어 완전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 이제 시시티아라는 공동 식사 그룹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전우들과 삶을 나누는 곳이었죠.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파르타에서는 가족보다 시시티아의 동료들이 더 중요했어, 덤했어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시간보다 전우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죠. 밥도 같이 먹고 훈련도 같이 하고 전쟁터에서도 나란히 섰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고요?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주입된 가치관이었습니다.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스파르타다. 옆에 선 전우를 위해 죽는 것,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죠. 그래서 전장에서 스파르타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망친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실제로 스파르타에서는 전쟁터에서 도망친 병사를 극도로 경멸했어요.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당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결혼도 할 수 없었으며 어떤 공적인 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런 교육의 결과는 전쟁터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무시무시했어요.
그들의 팔랑크스 대형은 난공불락이었죠. 어떤 적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각자가 완벽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방패를 든 왼팔은 옆 동료를 지키고 창을 든 오른팔은 적을 찌릅니다. 한 명이라도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였지만 스파르타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옆 동료를 위해서라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아고게가 만들어낸 완벽한 전투 기계였던 거죠.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수십만 대군이었죠. 이에 맞선 건 고작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와 몇천 명의 동맹군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스파르타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좁은 협곡을 지키며 며칠 밤낮을 버텼죠. 수천 명의 페르시아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왕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로 강한 군대는 처음 봤거든요. 결국 배신자의 안내로 우회로를 찾은 페르시아군에게 포위되었지만 스파르타인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전원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국가를 위해 죽는 것,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인간인데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도망치는 게 더 끔찍했습니다. 전우를 버리고 살아남는 것, 스파르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그게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거죠. 아고게가 그들에게 심어준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런 스파르타 전사들의 용맹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테르모필레의 300전사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수많은 책과 이야기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국 헛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의 징역을 늦췄고 그 사이 그리스도시 국가들이 준비할 시간을 벌었죠. 결국 페르시아는 물러갔습니다. 스파르타의 희생이 그리스를 구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이들을 지옥 같은 훈련소에 던져넣고 인간성을 짓밟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계로 만드는 것. 그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스파르타는 분명 강했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죠. 하지만 그 강함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개인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전사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예술가가 되고 싶어도, 철학자가 되고 싶어도, 장사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어요. 오직 군인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 그런 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정한 가치관을 따라야 했죠.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스파르타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아테네는 철학과 예술이 꽃피웠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왔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세워졌고 연극과 시가 발전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훈련 외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후대에 남긴 문화유산이 거의 없어요. 전쟁 외에는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못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혹독한 훈련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전쟁에서도 계속 병사들이 죽어나갔고요. 그런데 출산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남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우들과 CCT에서 지내느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스파르타의 완전한 시민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전성기 때는 10,000명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1,000명도 안 될 정도로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니 군사력도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한 명 한 명이 강해도 숫자가 줄면 전체 전력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게다가 스파르타는 변화를 거부했어요. 새로운 전술이나 무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했죠. 그 사이 다른 나라들은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무기를 도입했어요. 결국 스파르타는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71년 르크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는 테베에게 대패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무적으로 여겨졌던 스파르타가 진 거니까요. 이 패배 이후 스파르타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의 패권국이 아니었죠.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최강이었던 나라가 완전히 몰락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국의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전사를 만들어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경직되게 만들었어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문화는 발전하지 못했죠. 오직 군사력에만 올인한 대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파르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헌신과 희생이 단기적으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요. 인간성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사회는 결국 무너진다는 교훈입니다. 스파르타의 아국에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로 만들어냈죠. 그 과정은 잔혹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 역시 엄청났어요. 개인의 행복, 문화적 발전, 그리고 결국 나라 자체의 존립까지 희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때로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들립니다. 국가를 위해, 조직을 위해, 더 큰 목표를 위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파르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극단적인 희생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끝은 어디인지를요.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분명 용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사랑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은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스파르타가 치른 진짜 대가였습니다. 강력한 군대는 얻었지만 인간다운 삶은 잃어버린 거죠.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스파르타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영광과 비극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를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치른 대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강해질 수 있는 방법,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길.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아닐까요? 스파르타의 전설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개인의 행복일까요? 아니면 집단의 영광일까요? 정답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극단은 언제나 위험하니까요. 스파르타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파르타의 충격적인 교육 시스템,
아고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